볼까요? 로그 함수의 활용부터. 로그 함수의 활용부터 쭉 부등식, 로그 부등식부터 끝까지 쭉 할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아무튼 보시면 로그 부등식은 사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로그 함수의 최대최소랑 별반 다를 게 없어. 로그 함수의 최대최소에서 이런 거 얘기했어요. 밑이 1보다 크면 예를 들어서 로그 2의 x 뭐 제곱 플러스 2x라는 애가 있고, 뭐 로그 2의 뭐 3x 이렇게 쓸까? 3x 플러스 1 이런 애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오른쪽이 더 크다라고 하면 밑이 1보다 크니까 뭐가 되는 거다? 이렇게가 그냥 오른쪽이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것뿐이에요. 알겠죠? 왜 그런 거였어? 밑이 1보다 크면 무슨 함수니까? 증가함수니까. 증가함수니까 진수가 커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다? 커지는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밑이 1보다 큰 로그 부등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얘가 클수록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반대로 밑이 1보다 작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돌리시면 되죠? 뭐랑 똑같아? 결국엔 지수 부등식이랑 똑같아. 지수 부등식이랑 결국엔 똑같아요. 로그 부등식도 마찬가지니까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리되어 있는 것도 밑이 1보다 크면 그대로 보시면 되고, 밑이 1보다 작으면 반대로 보시면 된다. 근데 그 이유가 뭐다? 지수 로그 함수는 전부 다 증가 감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알겠지? 그래서 결론, 진수가 커질수록 커지는 거고, 밑이 1보다 크면, 밑이 1보다 작으면 진수가 커질수록 작아지는 거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애들은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애들에서 조금씩 변형된 거고, 결국에는 우리가 앞에서 뭐 로그 방정식 또는 뭐 지수 방부등식 이런 거 너무 많이 했다 보니까 유형은 계속 겹칩니다. 그래서 오늘 빠르게 진행할게요.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 여기서 로그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x 마이너스 1이 있다. 그럼 얘 어떻게 볼 수 있다? 로그 2에 더하는 거니까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이렇게 볼 수 있지. 맞죠? 그리고 당연히 지수에서도 그렇고 로그에서도 그렇고 밑을 통일시키는 거 여러 번 했었으니까 1은 뭐보다 뭐다? 1은 뭐로 바뀌는 거야? 로그 2에 2로 바뀌는 거죠? 그치? 그럼 결론은 뭐가 된다?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x가 다시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2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뀌게 되고, 양변을 전개를 해보시면 x제곱의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얘가 1, 2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상태로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건데 우리 저번 시간에 로그 방정식에서 얘기했던 거, 로그는 다른 것보다 뭐가 가장 중요하다? x가 어디 자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x가 항상 진수 자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수 조건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x와 x-1이 둘 다 양수다니까 얘는 결국 어떻게 바뀐다? x는 1보다는 커야 되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앞으로 항상 로그가 들어가 있는 식에서는 진수 조건 항상 신경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고, 그 밑에 내려가서 뭐 298번인데 298번은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위에 따로 밑에 따로 계산한 다음에 x 범위 합쳐주시면 돼요. 연립부등식이니까. 알겠지? 알겠지? 이렇게만 보는 걸로 하고, 그 다음 21번 보시면 진수의 로그가 포함된 로그 부등식이래. 맞지? 이거 우리 저번 시간에도 한번 했었어. 합성함수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자? 얘는 밖에 것부터 하나씩 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로그 2분의 1의 x라는 애는 그냥 이만큼이 통째로 진수인 거야, 얘들아. 통째로. 그러면 결국 밑이 2인 로그가 있는 거니까 요 1을 뭐로 바꾸면 되겠어? 로그 2에 2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치? 그럼 결론은 뭐가 된다? 저기서 로그 2분의 1의 x는 뭐보다 작다로 바뀐다? 2보다 작다로 바뀌는데 얘가 지금 뭐라고? 얘가 통째로 뭐라고? 얘가 통째로 진수라고 지금. 그러니까 얘는 뭐보다 커야 돼? 무조건 0보단 커야겠죠? 진수니까 이만큼이 통째로. 그러면 얘도 바꿔보자. 0은 로그 2분의 1에 뭐로 바뀌니? 0은 항상 1로 바뀌는 거죠? 맞지? 얘는 2는 뭐로 바뀌어? 로그 2분의 1에 4분의 1 이렇게 바뀌는 거야. 2분의 1의 제곱으로 바뀌어야겠지? 그래야 2로 바뀔 거니까. 그러면 x는 뭐겠구나. 봐봐. 4분의 1보단 작아. 근데 밑이 뭐야? 2분의 1이니까 반대로 4분의 1보다는 커.
그 다음 마찬가지로 1보다는 커. 그럼 반대로 1보다는 작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지? 그리고 x도 진수 자리에 들어가 있는데 어차피 4분의 1보다 크니까 0보다 크다는 안 써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2번에 로그 a의 x꼴이 반복되는 로그 부등식 이거 어떻게 하는 거겠어? 당연히 치환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 그 마지막 답에 항상 뭐 신경 써라? 항상 진수 조건 신경 써라. 그리고 이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던 거 결국 내가 로그 3분의 1의 x를 t로 치환할 때 원래는 이제 t의 범위를 따져줘야 되잖아. 맞죠? 근데 로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뭐다? 로그는 모든 실수예요. 치역이. 맞죠? 로그의 치역은 모든 실수다 보니까 t가 모든 실수가 됩니다. 알겠죠? 얘는 그래서 범위를 안 따져도 된다. 지수에서는 항상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같이 따라왔었는데 얘는 그런 건 아니고 그 대신 진수 조건 신경 쓰셔야 되는 거고. 알겠죠?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 다음 23번 봅시다. 23번에 지수의 로그가 포함된 부등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 저번 시간에 봤던 거다. x가 있고 지수의 로그 2의 x가 있네. 이거 어떻게 푸는 거라 그랬어? 양변 로그였죠. 양변 로그. 그리고 그 양변 로그인데 밑이 2인 로그를 씌우면 된다라고 얘기했어. 왜 그런 거야? 밑과 지수에 둘 다 x가 있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왜? 밑이든 지수든 하나를 통일시켜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해. 둘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자? 양변에 로그를 씌워서 앞으로 내리자라는 거야. 그럼 내가 양변에 로그 2를 씌우시면 이렇게 되겠죠. 로그 2에 x의 로그 2의 x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작다. 로그 2에 8x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어제 우리 테스트 볼 때 다른 애들 보니까 이 2를 자꾸 앞으로 내리거든? 그러면 안 돼. 8x제곱이라는 건 뭐야? 8 곱하기 x제곱이야. 그러니까 일단 둘로 쪼개놓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곱하기가 있으니까 진수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바뀐다? 로그 2의 8 더하기 로그 2의 x제곱 이렇게 바뀌는 거야. 맞죠? 그럼 쭉 정리해 봅시다. 얘는 로그 2의 x가 앞으로 내려오면서 뭐가 되고 로그 2의 x의 전체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작다. 얘는 3 더하기 얘는 2 로그 2의 x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또 마찬가지로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하셔서 다 왼쪽으로 넘기셔서 계산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나서 x 값을 구했을 때 만약에 음수 범위가 있으면 뭐까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진수 조건, 즉 0보다 크다라는 것까지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x가 진수에 들어가 있지? x가 진수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x는 무조건 양수여야 돼. 알겠죠? 그리고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 진수 조건 따질 때 항상 원본 문제에서 따지는 거야, 얘들아. 원본 문제에서 항상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다를 거 아무것도 없지? 그냥 방정식이 부등식으로 바뀐 것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부등식 방향만 조심하시면 방정식 때 풀었던 거 그대로 갖다 쓰면 되는 거니까 보시면 되고 302번 이거는 양변 로그 아니라 그랬어. 맞죠? x랑 2랑 자리를 바꿔버리면 똑같은 문자가 계속 반복되는 형태니까 치환해서 풀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번 시간에. 그래서 얘는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24번 볼게요. 잘 봐. 24번에서 문제 읽어보면 모든 양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있는데 그때가 얘가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다.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얘가 2차 부등식인지 로그 부등식인지를 판단해 주셔야 돼요. 그럼 얘는 2차 부등식이야? 로그 부등식이야? 로그 부등식인 거야. 맞죠? 맞죠? x제곱이 아니잖아 지금. 로그 3분의 1의 x의 전체 제곱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겠다? 로그 3분의 1의 x를 내가 t로 치환을 하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범위 따져야 되는데 봐봐. 여기에 모든 양수 x라고 되어 있지. 그치? 모든 양수 x라고 되어 있죠? 제가 왜 모든 양수 x가 나왔을까? 왜 양수라고 나왔을까? x가 어디 들어가 있으니까? 진수 자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양수라고 나온 것 뿐이야. 그럼 모든 양수 x에 대하여 t는 뭘까? 여러 번 얘기했지? t는 뭔 거야? 로그를 치환했을 때는 t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예요. 왜? 양수 x에 대하여 로그는 치역이 모든 실수니까.
괜찮니? 그럼 내가 쟤를 치환해 보시면 t제곱에 마이너스 6t에 플러스 3로그 3분의 1의 k는 0보다 크다가 이제는 t에 대한 2차 부등식으로 바뀌었어. 근데 얘가 뭐다? t가 모든 실수에 대하여 항상 성립한다라는 거라고요. 뭐가? t에 대한 2차 부등식이. 그러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작다? 어떤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작다?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성립하려면 그래프가 이런 식이어야 되니까. 됐니? 됐니? 그럼 짝수 판별식으로 갈게요. 짝수 판별식 써보시면 짝수 판별식은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3로그 3분의 1에 k가 0보다 작다가 되고 3, 3 약분할 거고요. 얘 오른쪽으로 넘기면 3보다 크다. 뭐가? 로그 3분의 1에 k가. 그러면 3은 로그 3분의 1에 몇으로 바뀌겠니? 세제곱이니까 27분의 1로 바뀌겠죠? 그치? 그리고 밑이 3분의 1이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k는 뭐보다 작다? 27분의 1보다 작다 해서 답을 구하시면 되겠지. 근데 항상 생각하라고.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고 절대 얘들아. 0보다 크다라는 거. 왜? k가 진수 자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알겠어? 알겠어? 이런 식으로 항상 로그가 들어간 식에서는 마지막에 답 쓰기 전에 항상 보세요. 항상 진수 조건을 습관적으로. 알겠지? 원래는 문제를 시작하자마자 보는 게 가장 좋아. 근데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진수 조건을 보고 어딘가에 써놔. 그래놓고 까먹어. 실제로 그런 애들이 생각보다 많아. 그러니까 시작할 때 이렇게 쓰는 거야. 어차피 x는 양수니까 상관없고 여기서 k가 0보다 크구나. 진수에 있으니까. 써놔. 그리고 문제를 쭉 풀어. 그리고 딱 이렇게만 쓰는 거야. 쟤 까먹고. 알겠지? 그래서 문제 답 쓰기 전에 로그에서는 문제 답 쓰기 전에 항상 꼭 진수 조건을 썼는지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마지막에. 알겠죠? 처음에 하라 내가 이제 초반에는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쓰고 시작해 했는데 써놓고 안 써서 틀려. 진짜로 문제 위에다가 써놓고 답에다가 안 써서 틀려. 그런 거니까 꼭 신경 써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려나? 바람이 왜 이렇게 불어? 갑자기 생각난 건데 내가 이제 고등학생 때 아가토스 다닐 때 내가 고등학생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번 태풍이 분 적이 있었어. 근데 이제 태풍은 매년 오잖아 원래. 근데 그 당시에 태풍 이름이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태풍이 엄청 심했어. 그래서 학교도 안 갔거든. 학교도 안 갔어. 근데 학원은 갔어. 그래서 태풍이 너무 심해져 이제 낮에 아침에는 태풍이 너무 심해서 학교를 안 갔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잦아들잖아 태풍은. 그래가지고 한 오후 한 3시인가? 그때쯤 되니까 좀 잦아든 거야. 잦아들어가지고 이제 학원은 갔어. 그래서 근데 이제 학원에 가는 길에 원래는 이제 내가 그때는 하안동에 살았으니까 그냥 걸어왔는데 이제 위험하다고 부모님이 이제 차로 태워주시겠다고 태워주고 이제 온 거야. 그래서 그 너네 우체국 알지? 저기 광명 우체국 알죠? 그래서 우체국 사거리가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오면 여기 하안 사거리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 맞지? 그리고 우리 학원이 여기 있는 거고. 그래서 차를 타고 여기서 이쪽에서 쭉 와가지고 이렇게 오고 있었어.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태풍이 너무 심하게 불었다 그랬잖아. 근데 오는 길에 전봇대가 한 2개인가 3개인가가 넘어져 있는 거야. 뽑혀가지고 오는 길에 막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잖아.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보통 요쯤에 이제 신호등 있잖아. 신호등 그게 뽑혀가지고 얘가 이렇게 누워 있는 거야 길가에. 그래서 와 진짜 심했구나 하면서 왔는데 여기 하안사거리에 딱 왔잖아. 근데 실제로 내 눈앞에서 여기 예전에는 벽이 그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건물에 이렇게 간판이 튀어나오게 설치가 돼 있었어. 지금은 그게 다 없어졌잖아. 근데 이 튀어나와 있던 이 간판이 실제로 내 눈앞에서 날아가는 거야. 요 건물 아니고 요 옆 건물인가 그랬거든? 실제로 얘가 슝 날아가. 이게 태풍이 너무 심하게 보니까 처음 딱 봤을 때 간당간당 달려있었어. 간당간당 달려있다가 순간적으로 얘가 슝 날아가가지고 툭 떨어지는 거야. 다행히 이제 사람은 안 맞았는데 실제로. 그리고 요 학원 여기 건너편에 여기 항상 다 나무들이 이렇게 심어져 있어 길가에.
그리고 이제 학원에 이제 딱 가려고 그걸 보고 아 빨리 들어가야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쭉 들어가려고 봤는데 여기에 이제 나무가 이제 길을 막고 있는 거지. 뽑혀가지고 나무가 뽑혀가지고 여기 길을 막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결국 나는 내려서 이제 걸어갔었는데 아무튼 그런 적도 있었어요.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그때 태풍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너네는 아마 그때 기억이 없을 텐데 세상에 태어나긴 했을 거야 그때. 내가 이제 그랬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면 그냥 밖에 돌아다니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간판이 싹 다 바뀌었어. 하안동 광명시 전체 겉에 달려있는 간판이 이제 없잖아.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간판이 없잖아. 다 붙여놨잖아 벽에다가. 그게 그때 이후로 싹 다 바뀌었어. 그때 막 간판이 근데 여기만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 많이 날아다녔대. 그렇게 있던 간판들이. 그리고 그 입간판이라고 해가지고 세워놓는 거 있지. 그런 것도 원래 다 불법이야 이제. 그때 이후로 법이 바뀌었어. 그게 워낙 많이 날아다녀서. 그건 가볍잖아. 진짜 날아다녀. 바람 타고. 그러다가 어디 떨어져가지고 하면은 유리창 깨는 거고. 아니, 사람 맞으면 사람 다치는 거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입간판 보면 원래는 신고하면 예전에는 초반에는 포상금 줬어. 사진 찍어가지고 신고를 하면 시청에다가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줬어.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입간판이 원래 다 불법이야. 다 불법이야. 무튼 무슨 그런 거니까 오늘 바람 진짜 많이 불거든? 진짜 많이 부니까 그냥 끝나고 학원에 있으세요. 학원이 제일 안전해. 설마 이 건물이 무너지겠어? 설마 이 건물이 무너지겠어? 제일 안전해. 알겠지? 그러니까 학원에 있어. 뭐해 오늘 이현이는? 끝나고 좋네. 아무튼 봅시다. 25번 볼게요. 얘는 지금 2차 방정식이야? 로그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죠. x제곱이 시작이니까. 근데 그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겠다. 그럼 뭐라고 보면 돼? 그냥 판별식 t가 0보다 크다라고 바로 보면 되겠죠. 2차 방정식이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짝수 판별식 써서 쭉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쉬운 거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으로 26번입니다. 26번에 로그 부등식의 실생활의 활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가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 왜냐면 이제 일단 문제가 길고 그 다음에 식을 세워야 되는데 그 식 세우는 게 쉽지 않아서 천천히 한번 볼게요. 보시면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 사회라고 하겠다. 그래놓고 2000년에 어느 나라의 총인구는 1000만 명이었고요. 그 상태로 65세 이상 인구는 50만 명이었다. 근데 총인구는 매년 0.3%씩 증가하고 65세 이상 인구는 매년 전년도보다 4%씩 증가한다고 할 때 언제 처음으로 초고령 사회가 되느냐 이 말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몇 년 후에 초고령 사회에 들어가느냐. 당연히 총인구가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65세 이상 인구가 훨씬 빨리 늘어나지. 맞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따라잡겠죠. 맞죠? 그러면 첫 번째 일단은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식을 세워야 되니까 일단 전체 총인구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65세 이상 인구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총인구는 1000만 명이 시작인 거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 인구는 50만 명이 시작이다. 근데 그 상태로 얘부터 한번 볼게. 얘는 매년 4%씩 증가한대. 4%씩 증가한대. 그러면 50만에다가 4%가 증가하면 몇을 곱하면 돼? 100분의 104를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치? 근데 그게 몇 년 후인지 모르니까 n제곱 괜찮아? n년 후다라고 보겠다는 거야. 그럼 두 번째, 원래는 1000만이 있었는데 매년 0.3%씩 증가하더래. 그러면 1000에다가 매년 몇을 곱하면 될까 얘는? 100분의 뭐야? 100.3이야 얘들아. 103 아니야. 0.3%니까 100.3이라고 쓰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몇 제곱? n제곱이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n년이 이렇게 흘렀어.
흘렀어. 근데 그 상태로 요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몇 퍼센트면? 20% 이상이면 20%라는 건 몇 분의 1인 거야? 5분의 1인 거죠? 그러니까 얘의 5분의 1 이상이면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라는 거죠.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약분해 보시면 얘가 200일 거고요. 그 다음에 50이랑 약분하시면 얘가 4가 될 거고, 그 다음 분모에 둘 다 100의 n제곱 100의 n제곱이 있으니까 약분하고 그러면 얘를 한번 써보시면 4 곱하기 100.3의 n제곱은 작거나 같다 104의 n제곱보다, 이렇게 정리해서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결국 n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던 거다. 로그는 뭐를 구하게 만들어진 게 로그다? 뭐를 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수를 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로그다 라는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내가 양변에다가 전체 상용 로그를 한번 씌워볼게요. 상용 로그를. 알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곱셈이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곱셈이니까 둘로 쪼개자. 로그 4 더하기, 얘는 n이 앞으로 내려와서 n 로그 100.3.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얘는 n 로그 104.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104 다시 로그 4는 2의 제곱이니까 2 로그 2로 바꿔 쓰고, 문제에서 로그 2가 0.301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는 뭐로 바뀐다? 0.6020으로 바뀐다 라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로그 100.3인데 얘들아, 로그 1.003이 있거든. 이거 전에 한번 했던 거다. 상용 로그에서 1.003에서 103이 되려면, 100.3이 되려면 소수점 몇 개 움직인 거야? 자릿수 몇 개 늘어난 거야? 2개 늘어난 거지? 맞죠? 자릿수가 2개 늘어나면 뭐가 이만큼 늘어난다? 무슨 부분? 정수 부분. 맞아? 진수의 자릿수가 늘어나는 것만큼 정수 부분이 늘어난다. 즉 얘는 뭐가 된다? n의 제 0.0013에다가 2를 더한 애와 같을 것이다. 자릿수가 2개 늘어난 거니까. 또 로그 104는 1.04에서 똑같이 몇 칸 늘어났다? 2칸 늘어났다. 자릿수 2개 늘어났다. 그러니까 뭐가 될 것이다? n에 0.0170에다가 2를 더한 것과 같을 것이다. 됐나요? 그러면 얘 2n이니까 지워지고 남는 애들 보면 남는 애들이 전부 다 소수점이 다 몇 자리야? 다 4자리지? 맞죠? 그럼 내가 요식 전체에다가 만을 곱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게 된다? 얘는 결론 뭐가 된다? 6020 더하기 13n은 작거나 같다 170n보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넘기시면 뭐가 된다? 157n이 되고, n은 뭐보다 크거나 같다? 157분의 602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얘 계산해 보시면 38점 얼마가 아마 나올 거예요. 38점 얼마가. 그래서 답은 2번이구나. 38년과 40년 사이에서 존재하겠구나라는 거예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괜찮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스텝 2에서는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어 보이고, 318번, 319번 풀고 오늘 마무리할 건데, 일단은 두 문제 한번 풀어볼래? 318, 19? 318번은 조금 어려우니까 안 풀리면 넘어가시고, 319번은 충분히 풀만 하거든? 그래서 318번 안 풀리면 319번부터 한번 풀어보세요. 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얼마나 풀었어? 풀어요? 얼른 풀어. 여기 풀고 있어요. 풀고 틀린 거 고치고 채점하고. 알겠어? 네. 선아 이거 다 똑같은 거야? 네, 참치김밥. 오늘 수업 끝나고 5층에 혹시 빈방이 있어요? 거방이 계속 비지 않아요? 이거 어디요? 선생님 지금 사용하고 계신 아 진짜요? 2호. 계속 비어요? 네, 계속 비어요. 몇 시간? 쭉 비어요. 오늘은 사용하지. 그럼 지금 계속 네. 좀 남겨. 알겠습니다.
풀어보셨나요? 볼까? 일단 319번 같은 경우에는 얘의 값이 항상 음수가 되는 거니까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맞죠? 그치? 그러면 얘는 뭐다? 2차 부등식이 되는 거야.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판별시티가 0보다 작다라고 얘기하겠죠? 그치? 근데 판별시티가 0보다 작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항상 음수이려면 얘겠지? 그래서 조건이 하나 더. 뭐 1 플러스 2 로그 알파가 뭐다? 음수다라는 조건도 같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두 가지 조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판별시티가 0보다 작다. 두 번째, 최고차항해수가 음수다라는 것까지. 왜? 최고차항해수가 지금 미지수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따져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면 뭐 그 다음 계산만 하면 319번은 쉽게 풀리는 애들이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318번 볼게요. 318번에 이제 뭐 아마 이제 풀어보신 분들은 이렇게 풀었을 거예요. 일단 이 두 개가 만나는 점의 x좌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두 개를 같다라고 두셨을 거예요. 같다라고? 그럼 같다라고 두고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 로그 n의 x가 마이너스 로그 n의 x 플러스 3 플러스 1과 같다. 이렇게 됐을 거고 그 다음 얘 반대로 넘기시면 로그 n의 x의 x 플러스 3, 2 로그 n의 n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1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엔 x제곱 플러스 3x가 n이다 이렇게 쓰셨을 거고 그럼 결국 n을 반대로 넘겨서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n은 0이다 이렇게 썼겠지. 맞죠? 근데 그래놓고 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x가 1과 2 사이여야 되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생겼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 다음에 축이 이렇게 있을 거고 다시 x축이 이렇게 있을 거고 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있을 거고 그래서 요 근이 이 오른쪽 근이 뭐여야 된다? 1과 2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썼을 거예요. 맞죠? 그럼 일단 판별시티가 뭐여야 되고 판별시티가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맞죠? 두 개의 근이 있어야 되고 축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하나는 음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뭐여야 된다?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음수여야 되고 2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뭐여야 된다? 양수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을 건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렇게 풀면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지금은 밑이 n으로 같은 로그 함수 두 개가 나왔으니까 풀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 문제가 이 오른쪽 식이 1차식이나 또는 2차식이나 다항함수 이런 식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지수함수로 바뀌거나 그러니까 어떤 함수로 바뀌든지 간에 그렇게 바뀌게 되면 x값을 직접 구할 수 없어요. x값 못 구해. 너네 이런 거 풀 수 있어? 로그 3의 x는 x 플러스 1이래. x가 몇이야? 모르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로그 함수끼리는 또는 지수 함수끼리는 어떻게든 풀 수 있겠지만 그것들이 섞이면 못 풀어. 맞죠? 그러니까 얘도 로그 함수니까 어찌저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풀 수도 있는데 얘가 만약에 뭐 단순하게 밑이 뭔지만 바뀌어도 아예 문제가 안 풀리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 특히 지금부터 내가 설명해드리는 방식이 모의고사나 평가원 아니면 수능에서 많이 출제되는 방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많이 출제되는 방식이니까 하나 얘기를 해드리면 일단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교점의 성질이라는 걸 먼저 알아두셔야 돼요. 교점의 성질.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교점의 성질이 있어. 교점, 우리가 방금 처음 했던 것처럼 교점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같다라고 두는 거지. 왜 그런 거야? 교점은 첫 번째, 교점의 성질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함수값이 같아. 함수값이 같아. 그러니까 함수값이라는 건 y값이 같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y끼리 같다라고 두는 거야. 그렇게 해서 방정식을 풀면 x값이 나오는 거지. 맞죠? 그래서 그 함수값이 같다라는 성질을 통해서 x좌표를 구합니다. 괜찮니? 근데 우리는 지금부터 뭘 공부하는 거라고? 그 x좌표가 나오지 않을 때를 보고 싶은 거라고. x좌표를 못 구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야.
그럴 때 쓰는 게 두 번째 성질인데 그 두 번째 교점의 성질이 무엇이냐? 제 말은 그냥 내가 지어낸 건데 대소의 역전이라는 성질이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접점일 때는 제외야. 접점일 땐 아니고 교점일 때만이야. 교점일 때만. 잘 봐. 어떤 두 함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함수와 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얘는 뭐 로그 함수고 얘는 직선이라고 쳐볼게. 그럼 교점이 여기 있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로그 함수와 직선의 교점은 직접 구할 수가 없어. 근데 잘 봐. 교점의 성질 두 번째가 뭐다? 대소의 역전이라 그랬어. 잘 봐. 교점을 기준으로 왼쪽을 보면 1차가 커, 로그가 커? 1차가 더 크죠? 맞지? 근데 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을 보면 로그가 커, 1차가 커? 로그가 더 크지. 교점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의 대소관계가 바뀌었죠. 접점일 때는 아니라 그랬어. 접점이면은 안 바뀌어, 대소관계가. 맞죠? 교점은 이런 성질이 있어요. 교점을 기준으로 뭐가 y값에, 함수값에 대소가 역전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뭘 구할 수 있냐면 대소가 역전이 된다라는 걸 가지고 뭘 구할 수가 있냐면 x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어. 1번은 x값 자체가 나오는 거고 2번은 뭐가 나온다? x의 범위를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에 따라서 1번을 쓸 거냐 2번을 쓸 거냐를 정하는 거야. 그 문제에서 봐봐. x좌표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았으면 좋겠대. 뭘 물어보고 있어? 결국 범위를 물어보고 있다고. 정확히는 범위만 물어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잘 봐. 로그 n의 x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 마이너스 로그 n의 x 플러스 3 마이너스 1이라는 애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플러스 1이구나. 그리고 교점이 여기 하나 있는 거야. 괜찮니? 근데 이 교점이 뭐와 뭐 사이에? 1과 2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대. 그 말은 1에서는 누가 더 큰 거야? 1에서는 누가 더 큰 거야? 밑에가 더 큰 거야. 2에서는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큰 거야. 그 부등식만 풀면 끝나. 그러니까 부등식 2개 하면 끝이야. 이게 머릿속에 있으면. 알겠지? 그럼 집어넣어볼게. 1 집어넣어볼게.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0이고요. 맞죠?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로그 n의 4 플러스 1인데 둘 중 누가 더 크다? 얘가 더 크다. 1일 때. 2 집어넣을게요. 2 집어넣으면 왼쪽은 로그 n의 2가 될 거고 오른쪽은 마이너스 로그 n의 5 플러스 1이 될 거고 이제 누가 더 크다? 왼쪽이 더 크다. 됐나요? 그럼 얘 한번 풀어볼게. 얘 반대로 넘기면 로그 n의 4는 작다. 1보다인데 1을 로그 n의 n으로 바꾸시면 n은 뭐보다 크다? 4보다 크다. 마찬가지로 얘 반대로 넘기시면 로그 n의 10이 되고 크다 1보다 로그 n의 n보다. 그럼 n은 뭐보다 작다? 10보다 작다. 끝이에요. 그래서 결론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n은 뭐다? n은 4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은 자연수다. 5, 6, 7, 8, 9다. 끝이에요. 괜찮니? 처음 했던 거대로 풀어도 돼. 풀어도 되는데 왜? 지금 로그 함수니까. 근데 문제에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 처음 풀었던 방식은 로그고 밑이 n으로 통일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 못 풀어 아예 그 방식대로. 그러니까 교점을 직접 구할 수 없다라는 소리야. 괜찮니? 얘는 지금 로그니까 교점을 구할 수 있겠지만. 됐나요? 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네가 교점을 구하는 과정에서 문제에서 교점을 직접 구해야 되는 상황이면 구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두 번째, 지금처럼 뭐만 물어보면 그 x의 범위만을 물어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 교점의 성질, 즉 대소가 역전된다라는 성질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자라는 거고 이 방식이 언제 많이 나오냐면 그래프 그려져 있고 기억, 니은, 디귿 문제 적혀 있는 거 있어. 그래프 그려져 있고 기억, 니은, 디귿 나오는 거 있어. 거기서 많이 나와. 그게 이제 모의고사 스타일인데